안녕하세요. 다른 관점으로 보기입니다. 현대 한국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는 아마 배려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이 부족해. 라든가. 열심히 안 했어. 같은 훈계나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 다니던 시절. 6.25 같은 것이 있었을 때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기가 어려웠을 테지요.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50, 60년 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 학생들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울대 정원은 정해져 있지요. 누구나 열심히만 서울대 가는 것은 아니죠. 열심히 하든 어떻게 하든 좋은 성적을 올려야 가는 거죠. 현대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나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가능하지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입장으로 빙의해보는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맨날 시비를 거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연못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한탄이듯이 말했습니다. 저 물고기를 좀 봐. 얼마나 평온한가.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여유롭게 천천히 헤엄치고 있지 않은가. 저런 게 안 빛낙도일세. 그러자 친구는 반박했습니다. 자네가 저 물고기가 되어보았나? 저 녀석이 지금 병이 걸려 아픈지, 몇 끼를 굶어서 힘이 없는지, 뱀이 공격해서 언제 잡아먹힐지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가? 저는 장자의 친구가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내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러니까 빙의해서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 상대방도 맛있어 할 리가 없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일에 상대방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남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적분을 이해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개는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똑똑한 몇몇 품종은 예외입니다. 대개의 개들은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개는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나다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침팬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기 때부터 인간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 침팬지들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침팬지는 자신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신이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주는 인간 가족들에게 화도 못 내면서 항상 슬픈 얼굴을 하죠. 한 번씩 침팬지 본능에 따라 행동했다가 스스로 정신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스스로 충격받죠. 그런데 개는 안 그렇습니다. 개는 인간 가족들과 살면서 그들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거울 신경계에서 점점 발전합니다. 이는 빙의하듯 상상하기입니다. 2차원적인 단계는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3차원 단계입니다. 비록 장자의 친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의 3차원 단계는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자신의 내면 또는 심리가 있고 판단 능력이 있는 또 다른 나를 분리시킵니다. 이성적 판단능을 가진 나는 나의 심리와 본능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경지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내면의 나를 다른 많은 사람의 내면들과의 구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사물들이 많고 그 하나를 구별하는 것과 같지요. 이 세상에 사물이 딱 하나 있으면 그것의 특징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사물들이 있으면 각각을 비교하여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어떻게 다르구나.
내 특징은 이렇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가 타인과 어떻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타인은 어떻겠구나 하는 이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물고기처럼 나를 투영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에 가깝습니다. 애완견에 리본을 달고 미용실에서 털을 관리하고 예쁜 옷을 입히고 목욕시킨 다음에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이 개를 사랑하는 일일까요? 개의 본성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개의 주인은 며칠을 목욕을 안 하면 지저분해서 미칠 것 같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남을 이해하자 뭐 이런 것. 제가 보기에 타인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의 수는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진화론 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또는 미적분 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과 동등한 난이도를 가집니다. 물론 적성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해하다라는 동사에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죠. 즉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죠.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도 자신이라는 대상을 객체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이해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객체화시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리학의 궁극의 목표는 바로 성찰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질인이나 충이나 휴 같은 유교적 인자들을 끌어모아 주인은 성찰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목적이죠. 그때는 사서 삼경 같은 책밖에 없었지만 현대는 수많은 다른 학문들이 있어서 사서 삼경을 읽을 필요는 없지요. 그냥 공부할 때 데카르트적 엄격한 이성의 힘을 발휘하여 객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힘을 배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어렵게 썼는데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이해하자입니다.